이렇게 준비하는 거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할 거고. 이건 지난번 했어. 똑같이 했나? 머리 이상해? 안 이상해? 했어. 고!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자, 승기원 가족의 흔들린다. 승기원 가족의 어쩌다 캐나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캐나다 컬리지에서 코네스터가 컬리지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빠졌고, 그럼 뭐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삿짐 붙이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이제 예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이삿짐을 쌌고 이삿짐을 붙였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삿짐이 넘어왔는지 캐나다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해결해야 될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곳에 캐나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캐나다에서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교 문제도 좀 많이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삿짐을 싸야 되는데 이삿짐을 어떻게 붙이는 건지, 뭐 어떤 걸 붙여야 되고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이제 이삿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됐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T 선생님이 그 돌아갈 배를 불사르라고 했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배를 불사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몽땅 처분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도 팔아야 되고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새 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권도 구매해야 되고, 뭐 이제 또 코네스터 컬리지에 등록금도 붙여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고, 또 회사에다가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여차여차해서 캐나다 가서 살아야 되니 나는 이제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이런 그 사직서도 제출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힘들었던 거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됐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몰리면서 바빠졌어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이제 1월 한 달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투트랙이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했던 거, 이제 현지 쪽에, 이 캐나다 이쪽 키치너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애들 학교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이제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이렇게 했고, 정착 서비스 관련해서는 좀 다음번으로 좀 꼭지를 나누기로 하고, 내용이 좀 괜히 이렇게 분산되고 길어질 것 같아요. 정착 서비스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집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한 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해외 이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한번 얘기해요. 일단 뭐 저희 주변에 뭐 캐나다 살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국내 캐나다로 뭐 이주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인터넷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인지도 있는 업체를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좀 참고하면서 그 평도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준 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선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곧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비싼 업체를 선택을 했고, 하지만 뭐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 만족을 합니다. 비싼 만큼의 어떤 그 가치를 저희는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업체를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무조건 뭐 당연히 이삿짐 업체를 해외 이사 업체를 통해서만 이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체국 택배로도 이삿짐을 붙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희는 당연히 이삿짐 업체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주하시는 분들인데도 우체국 택배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삿짐의 양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아노도 가져오고 책장 이런 거 다 가져오니까 조금 뭐 TV 이런 거 다 가져왔으니까 이제 조금 그 이삿짐 업체가 필요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이제 집이 좀 간소한 편이고 뭐 다 버리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우체국 택배로 이렇게 포장 박스로 해서 보내서 여기서 수령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선택의 문제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해외 이삿짐 업체를 통해서 이제 이삿짐을 날라왔는데,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절차할 것도 없어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 담당하시는 그때 여자분이어서, 젊은 여자분이 과장님이라고 했었나? 하여튼 그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해서 견적을 그 자리에서 견적을 내주시고 할 건지 말 건지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였고, 그 견적에 따라서 날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견적은 뭐, 그러니까 러프한 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사 당일날 이제 정확한 견적은 나오는데, 저희는 와서 그 견적을 내주셨던 분이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외국 생활을 좀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들 학교 문제, 이런 거, 학교 생활하는 문제, 이런 거 막, 자기 경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얘기가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프로페셔널한 어떤 전문가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어떤 신뢰감이 생겨서, 저희는 이제 그날 날짜 잡아서 견적 받고, 날짜 잡아서 이제 이사하기로 했죠. 날짜는 이제 2월 3일로 저희가 나왔어요. 2월 3일은,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이제 2월 20일 날 비행기표가 2월 20일 날 비행기표를 이제 그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이전에는 집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2월 20일 날 비행기 출발하니까 뭐 고정 날짜 따져서 2월 3일 정도에 이제 이삿짐을 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2월 3일 날 9시까지 이제 이삿짐을 날라주러 오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시까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아파트였는데 이제 수희 아저씨한테 9시부터 차 빼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삿짐 차가 온다고 미리 이렇게 다 어레인지를 해놨는데 8시에 와버리는 바람에 수희 아저씨한테 많이 먹었죠. 막 출근하는 차 막 출근하지도 않고 이렇게 주차돼 있는 차 막 빼고 하느냐고 이제 애도 먹었고. 근데 실제로 뭐 8시에 와서 한 반나절? 점심때 전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와서 학교 갔다 오기 전에 끝났으니까 근데 뭐 이삿짐 뭐 전문가들이에요. 그냥 박스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와서 종이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기물에 맞는 가구나 뭐 이런 이삿짐에 맞는 사이즈에 맞춰서 박스를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 그런 방법들이 아주 재밌게 신기하게 옆에서 막 지켜보고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제가 그 옛날에 독일 출장 가서 가져왔던 뭐 이렇게 그 로렐라이 언덕에서 샀던 그 화약총 같은 모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비비총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여기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요. 요게 이제 로렐라이에서 사온 거고, 요거 비비총들 막 이런 장난감 총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빼버리시더라고요. 이거 캐나다에 못 갖고 들어간다고. 장난감 총인데요. 장난감 총이든 뭐든 하여튼 총과 관련된 비슷해도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놓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장난감 총을 가지고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쓰레기 버릴 때 분리수거를 하는데 분리수거에 그 고장난 물총을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가져가는데 그 물총 빼놓고 가져갔더라고요. 하여튼 총과 관련돼서는 캐나다가 뭐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캐나다가 총기 소유가 가능한 나라인데, 근데 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엄격하더라고요. 이제 이삿짐을 싸는데 이삿짐은 그 견적이 이 해외 이사는 무게가 아니에요. 그 큐브당이라고 얘기하던데 해외 이삿짐은 무게가 아니라 면적이에요.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으로 그 견적이 그렇게 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가구 같은 데다 그분들이 이렇게 막 안에다가 이렇게 짐을 집어넣더라고요. 무게는 상관없어요. 부피만 그 면적만 차지하지 않으면 같은 가격이니까 그 안에다가 다 이렇게 막 집어넣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삿짐을 저희가 싸서 보내왔는데, 사람은 저희 비행기 타고 저희가 이제 2월 20일 날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 출발해가지고, 여기 2월 20일 날 도착을 했어요. 하루 종일 날아왔는데, 다 같은 날이더라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오지만, 짐은 배로 태평양을 건너오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변수는 뭐냐면, 이삿짐이 한국으로 출발하는 시간이 한 보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이삿짐을 담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하나가 꽉 찰 정도의 이삿짐이면 바로 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삿짐이 컨테이너를 반밖에 못 채운다 그러면 방이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삿짐이 만약에 컨테이너를 앞에서부터 채우는 우리 이삿짐이 컨테이너의 앞에서부터 채우게 된다 그러면 뒷 컨테이너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한 보름 플러스 마이너스 보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때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이 뒤에 들어간 집이라 그러면 뭐 바로 출발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보름 정도 기다릴 수 있고, 근데 뭐 그건 현장에서는 뭐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저희가 이삿짐을 그 탁송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인데, 배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산, 인천 여기서 바로 뭐 현대해상이면은 뭐 현대상선 이런 걸로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적의 배들을 캐나다 밴쿠버로 오는 국적의 배들을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는 뭐 홍콩에서 출발하고 어떤 배는 중국에서 출발하고 어떤 배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 그런 경로를 타고 각각의 배에 실어 오는 건데 저희 때는 아마 중국에서 오는 배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중국에 춘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춘절이 걸려가지고 배가 중국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마냥 시간이 잡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꽤 시간을 또 허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이건 뭐 저희가 발생한 변수긴 한데, 저희 화물이 밴쿠버 항에 도착을 하고 했을 때 그때 그 밴쿠버에 있는 그 항만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화물편까지 던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한 달 넘게 막 파업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언제 짐이 우리한테 배달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저희는 한 2달 걸렸어요. 2월 3일 날 발송을 했는데, 발송이 맞나? 배송 시작 2월 3일 날 하여튼 이삿짐을 붙였는데 4월 2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2달 걸렸죠. 저희는 이제 2달 걸려 왔는데 그 당시의 상황, 이렇게 노동자 파업하는 상황, 그 다음에 춘절 상황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엄청 빨리 온 거죠.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저희는 밴쿠버에서 파업해가지고 철도 노동자까지 파업하기 전에 밴쿠버 항에서 나와가지고 기차에 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이제 토론토까지 오는데 또 일주일이 걸리니까 기차로.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2달 만에 받았는데 그게 엄청 빨리 받은 케이스였죠. 저희 그 당시의 케이스에서는. 그래서 보통 한 달, 보통 이제 태평양을 건너오는 기간을 한 달 정도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는다고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배가 좋아져서 더 빨리 올 수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저희는 이삿짐을 쌌죠. 이제 싸고 저희는 이제 뭐 본가에서 며칠, 처갓댁에 가서 며칠 이렇게 하다가 이제 2월 20일 날 비행기를 타고 2월 20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삿짐을 쌀 때 요런 견제가 날 때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요런 목록을 작성을 해요. 저희는 이거 꽉 채워서 2장이 나왔어요. 이 목록하고 각각의 가격과 목록과 거기에 대한 사인 다 해가지고 요거 그대로 이제 인수인계 받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까? 이건 버려야 될까? 가져가야 될까? 근데 이런 고민도 사실은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몇몇 가구들과 지금 쓰고 있는 이 테이블도 사실은 우리 결혼할 때 산 거 가져온 거고, 이런 식탁, 그 다음에 책장, 피아노, TV,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TV, 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TV 받침대, 이런 가구들 다 갖고 왔어요. 근데 가구는, 일단 가전제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전제품은 일단 다 아시다시피 캐나다하고 미국은 110V를 써요. 물론 일본도 그렇지만 110V를 쓰는데, 뭐 이제 트랜스가 있으니까 웬만한 가전제품을 220자 한국에서 쓰던 가전제품을 쓸 수는 있어요. 트랜스 저희도 큰 거 해가지고 작은 거 해서 3개나 들고 왔는데, 트랜스도 여기 오면 다 팔고 또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압이 안 맞는 제품을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TV 같은 거 하여튼. 그래서 가전제품은 여기 오면 TV 엄청 싸게 팔아요.
엄청 싸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TV 이런 가전제품은 웬만하면 안 가져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가전제품은 사실 뭐 저희는 이제 TV에서부터 오디오 뭐 이런 거 다 갖고 왔는데, 홈시어터 뭐 이런 거, 뭐 온수 매트 이런 거 다 들고 왔어요 저희는. 근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가전제품은 그렇게까지 내구성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져와서 오래 못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래 못 쓰게 되면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한국처럼 그냥 앞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게 아니라서 버리는 것도 아주 귀찮고. 가구가 애매한, 가구가 좀 애매한데, 한국과 캐나다가 갖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구라는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우드워킹 하면서 가구 만드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가구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퍼니처를 얘기하면, 얘네가 생각하는 퍼니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범주가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가구라고 하면 가져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구를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대로 된 가구, 쓸만한 가구를 살려면 너무 비싸요. 뭐 여기 아이케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케아 같은 데 가서 싼 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화가 달라요. 풍습이 달라. 이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이사와 관련된, 여기서 이사와 관련된 이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문화가 왜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은 따로 한 꼭지로 준비할 건데, 어쨌거나 뭐 웬만한 뭐 침대 뭐 이런 거 다 가져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식탁 같은 거 가져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런 건데, 그만큼 또 비용도 들고 돈도 많이 들죠. 처리할 것도 많고. 이거는 그 계륵과 같은 거예요. 계륵과 같아서 뭐 이건 좀 선택인 것 같고, 가구는. 소파 같은 거는 버리고도 갔지, 아빠. 소파는 그런 건 다 버리고 왔지. 그거 뭐 원체 오래된 거. 왜 버리고 왔어, 아빠? 원체 오래된 거야. 조그맣고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거 샀으면. 여기 와서 샀잖아. 그래서 저거. 그러니까. 응? 여기가 식탁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네가 얘기를 해. 네가. 소파 같은 거는 한국에 있는 거랑 그렇게 다른 거 없는데, 식탁 같은 건 다르잖아. 크게 얘기해. 크게. 똑바로. 소파 같은 거는 똑같은데 한국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저런 거 살 거면 근데 식탁은 다르잖아. 식탁은 달라? 이런 식탁이 없지, 그치? 이런 식탁이 그냥 아이키아나 가야 뭐 좀 비슷한. 아이키아도 다 식탁이 아니고 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허접한 그런 것들이고, 이 가구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구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 그 가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퍼니처라는 거는 소파, 식탁, 침대 이 정도가 다라고 보면 돼. 뭐 그 외에 특별 무슨 그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뭐 클로짓 같은 거, 캐비넷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거 뭐 그렇게 다양하지도 않고 별로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 대부분 붙박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이나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붙박이로 집에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서 그 공부 책상도 그 공부 책상 맞아 그거 공부 책상 같은 거는 애들 공부하는 그 책상 같은 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는 갖고 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여기서 그런 거 한국에 그런 책상 같은 거 살려면 있지도 않지만 비싸기도 하고 너무 허접해요. 아이키아 정도인데 아이키아 너무 허접하잖아. 심플하자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심플한 거 좋아하지. 너무 심플하다고. 엄마도 싫어하면 심플한 거 좋아하는 엄마도 싫어할 정도에. 아이키아는 뭐 그냥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이키아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그건 아빠가 따로 아까 얘기했지만 따로 한번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풍습 자체라고 풍습이라 그래야 되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오랫동안 배어 있는 전통적으로 배어 있는 문화, 풍습이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가구라는 개념이 한국의 그 가구라는 가구 개념과 많이 달라. 그다음에 책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보기엔 책 아무 필요 없어요. 저희도 책장 2개, 3개에 걸쳐서 책을 가져왔는데 물론 저희는 이제 애들 책보다는 제가 보던 어른들 책이어가지고 애들이 크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은 골라왔어요. 근데 일단 문제가 생겨요. 어려서 온 애들은 한글을 다 잊어버려요. 책을 못 봐. 보질 않아. 우리 승원이 한국 책 하나도 안 봐. 동화책도 못 읽어. 그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읽고 있거든요? 무슨 책을 읽어? 동화책? 무슨 동화책? 뭐 읽어서? 콩쥐팥쥐. 콩쥐팥쥐. 그러니까 그래 콩쥐팥쥐 같은 책이나 선녀나무꾼 같은 책이나 몇 권 있으면 되지. 별로 책 물론 지원이는 물론 이제 그 아직 그 저기가 있어서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하여튼 책 많이 가져와 봐야 별로 읽지도 않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장식용으로라면 모르겠어요. 장식용으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 그냥 다 버리고 오는 기타 어떤 자질구리한 사소한 집기들 이게 사실은 정말 필요해요. 뭐 예를 들면 빨래집게, 뭐 바가지, 뭐 그 뭐 세숫대야, 뭐 이런 거, 빨래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부분, 목욕 이런 거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 입맛에 맞는 거 여기서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구하기 힘들어. 구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정말 힘들고 그거 사러 그 뭐 3달러짜리, 2달러짜리 그 비누곽 사러 막 토론토 나가야 되고 토론토 나가서도 헤매야 되고 차라리 그런 것들은 다 가져오는 게 나아요. 뭐 물론 이태리 타월 이런 것도 구할 수는 있는데 한국처럼 그냥 동네 앞에 가서 구멍가게 가서 사거나 뭐 동네 마트에 사거나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어떤 소소한 생활 물품들 뭐 다이소에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갖고 오는 게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빨래집게도 여기 얼마나 엉성한데요. 다 부러져 버려요. 그냥 한 번 찝으면. 한국계 최고의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여기 블로그에도 여기 예를 들었지만 삼선 쓰레빠 같은 거 아주 유용한 가성비 최고인 이런 것들 여기서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 다음에 파자마 같은 것도 왜 이렇게 얇고 헐거운지. 하여튼 자, 뭐 이삿짐을 그 붙인 걸 얘기를 했으니까 이삿짐을 받은 것까지 얘기를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버릴게요. 저희가 이제 2월 3일에 이삿짐을 붙였고 4월 2일날 이삿짐을 받았는데 이제 이삿짐을 받기 전에 그 세관, 토론토 공항, 피어슨 공항 세관에 가가지고 이제 이 물건이 우리 물건이 맞고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고 우리는 여기 왜 여기에 거주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그 사인을 받아서 거기서 도장을 찍어줘야 이제 통관이 가능한 거예요. 통관 서류로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딴지를 걸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세금 내야 되고 이제 관세 내야 되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막 빠꾸마다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고지를 받고 그 토론토 피어스 공원에 가가지고 여기 사진도 없나? 그렇죠. 토론토 이제 피어스 공원 여기 주소도 있네. 2720에 브리테니아 로드 여기 가가지고 그 공항 안에 있어요. 허허벌판에.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이 서류를 받아서 도장 찍은 이 서류를 받으면 저희가 이제 마치 4월 30일 날 이 도장을 받았네요. 이 도장을 받으면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현대 해운을 이용했는데 현대 해운은 배에 실어서 보내는 것 가지고 밴쿠버에서 보내는 것 가지고 기차에 실어 보내는 것 가지고 실제로 이제 토론토에 와서부터는 현대 해운이 관장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휴업체 저희는 호돌이 익스프레스였는데 이렇게 업체명을 말하는 건 광고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이용한 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니까 토론토에 있는 호돌이 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희 집까지 배송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돌이 익스프레스의 그 이사님하고 이제 계속 통화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고 그래서 이제 날짜 받아서 요거 보내주니까 그리고 이때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때까지는 정말 편한 게 캐나다는 서류가 그냥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도 서류가 인정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사업체 호돌이 익스프레스에서 날짜 정하고 날짜 통보된 날짜에 이삿짐을 받으면 됐는데 하필 그날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견학을 가는 이 캠브리지에 있는 그 토요타 공장에 견학을 가는 날이어가지고 그냥 빠지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잘 못 빠지잖아. 간지 얼마나도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그 집사람이 혼자 짐을 받았어요. 근데 뭐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와서 이제 보니까 근데 이제 포장 이사가 아니고 짐을 이렇게 여기 사진처럼 이렇게 박스를 던져놓고 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 보시는 피아노나 이런 거 책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자리를 잡아주고 갔더라고요.
고맙게도,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제 제가 식탁 같은 거, 책장 이런 거 설치하고, TV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저희가 받았죠. 이렇게 이삿짐을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사는 것 같은. 처음에 와가지고 신문지 깔아놓고 그냥 냄비 하나에다가 밥해서 먹고, 내 식구 찌그리고 앉아서 그러고 먹고 했는데, 짐이 들어오니까 좀 사람 사는 집 같은. 너 이삿짐, 학교 갔을 때 이삿짐 왔지? 응? 그러니까 너 이삿짐 들어오는 거 못 봤지? 응. 그러니까 너도 학교 가서 가는 것도 못 보고 오는 것도 못 봤어. 가는 거면 그치, 가는 것도 너 학교 다닐 때가 아닌데 유치원 가 있었구나. 그래, 가는 것도 못 보고 오는 것도 못 봤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 기본적으로 포장회사 개념이 약한데 없진 않더라고요.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토론토의 한인 서비스들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너무 비싸요.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비싸죠. 그래서 그냥 보통 6월에서 차 빌려다가 직접 하는 편인데, 자, 아무튼 뭐 이삿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원래 정착 서비스 얘기도 같이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짧게 여러 번 가는 게 뭐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번에 그럼 요 정착 서비스하고, 정착 서비스 뭐 긴 얘기가 아니까 정착 서비스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 안방에 앉아가지고 뭐 도대체 집을, 근데 여기 집주인이나 리얼터들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그 사람한테 세를 내주냐. 애들 학교가 중요하기는 한데, 이거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오웬의 집까지 같이 갔다가 막 혼자 돌아오고 트리스탄의 집에 그때 그랬어. 결국 누나는 친구 하나도 못 사고, 너도 뭐 1학년 때 하나도 못 사고, 걔는 누나한테 공개를 거? 캐나다 영어 쓰는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진짜 엄마 아빠는 거짓말 안 하고 화장실 오줌 마렵다고 화장실에나 갈 수 있는지, 이거 다 걱정했단 말이야.